분산 분석에는 이제 먼저 했듯이 원웨이 아노바와 투웨이 아노바를 공부했는데 그 외에 고려해서 분석해야 되는 방법 중에 앙코바, 공분선 분석이라는 것이 있고 그 그룹이 세 개인데 그게 독립적인 그룹이 아니고 동일한 개체에서 반복적으로 측정하면서 나타나는 그룹인 경우, 그러니까 리피티드 메저스인 경우에 분석하는 리피티드 메저스 아노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우선 공분산 분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분산 분석이라는 것은 반응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수준별 반응치를 비교하는 연구에서 각 수준의 반응 변수의 영향을 비교하는 그것이 분산 분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세 그룹 이상에서의 어떤 반응 변수의 평균값이 같은지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었는데 그 반응 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 그 그룹, 그 범주형 요인뿐 아니라 어떤 수치형 데이터가 있을 때 여기서 보면 연속형 독립 변수를 함께 고려한다 했어요. 그런 경우에 이것을 우리는 공별량, 코베레이시라고 하고 이러한 분석을 이 코베리엇을 고려한 분석을 우리는 공분산 분석이라고 하고 Analysis of Covariance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독립 변수 중에 그 연속형 변수, 반응 변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연속형 변수가 공별량인지 아닌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공분산 분석의 가정은 공별량이 반응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모든 그룹에서 동일하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공별량이 하나인 경우만 먼저 예를 들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공별량이 하나인 경우 데이터의 형태를 그린 건데 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아노바에서 한 것은 트리트먼트 1에서 트리트먼트 2, 트리트먼트 I까지 해서 반응 변수는 우리가 주로 Y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 Y 값들의 평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 그룹마다 Y에 영향을 주는 것은 트리트먼트뿐만 아니라 어떤 수치형 데이터 X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임상 데이터에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이 같은 경우. 그래서 어, 그룹 간에 어떤 트리트먼트별로 그 효과가 같은지를 분석하려고 할 때 거기에 영향을 그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수치형 데이터가 있다면 그것을 고려해서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빨갛게 박스를 표시한 것이 공별량에 해당이 되겠죠. 이거를 고려해서 트리트먼트 간의 Y값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처리마다 공별 영향 효과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가정이 있다고 했는데 그 가정을 확인하는 방법은 처리와 공별량 사이에 교호작용이 존재하는지를 보면 돼요. 처리와 공별량 사이에. 그래서 가설의 형태는 두 가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규모가설 첫 번째, 규모가설 두 번째로 했는데 알파 1부터 알파 i라는 거는 각 처리 방법에 따라 효과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처리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규모가설을 설정하고 두 번째 베타 이퀄 제로라고 한 거는 이거는 그룹이 아니라 수치 데이터거든요. 반응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치 데이터. 그러니까 반응 변수가 수치 데이터, 그리고 공별량도 수치 데이터. 그러니까 영향이 없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기울기가 0이다라는 의미로 베타 이퀄 제로라고 놉니다. 그래서 베타 이퀄 제로라고 표시한 두 번째 가설은 공별량의 효과가 없다라는 가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공분산 분석을 하게 되면 이런 두 가지 가설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공분산 분석을 한 결과는 우리가 분산 분석을 한 경우에 나오는 아노바 테이블의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가설이 두 개니까 F 통계량도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가설에 대한 F 통계량을 F1이라고 썼고 두 번째 가설에 대한 통계량을 F2라고 썼어요. 그러고 이제 분산 분석표를 보는 거는 조금 익숙할 거예요. 트리트먼트에 대한 것은 자유도가 그룹이 i개였으니까 여기서 기입할 때 i-1의 자유도를 갖게 되고 전체의 서머 오브 스퀘어 그리고 민 스퀘어는 그러니까 평균 제곱합은 자유도로 나눈 것이 되고 x라고 표시한 것이 바로 공별량에 대한 항목인데
공별량은 지금 하나만 고려했기 때문에 자유도는 2가 되고 여기에서 평균 제곱합이 계산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F2가 나오는데 F1과 F2가 계산될 때 필요한 거는 에러의 평균 제곱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에러항에서의 자유도 거기서 나오는 sum of square 제곱합 그걸 자유도로 나눠서 평균 제곱합이 있고 그걸로 각각에서 나온 트리트먼트에서 나온 제곱합 그리고 공별량에서 나온 제곱합을 나눠서 우리는 두 개의 가설에 대한 검정을 할 수 있는 검정 통계량 F1, F2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별량의 효과를 보려면은 우리는 여기에다 그런데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공별량은 각각의 그룹에서 동일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를 검정하는 방법은 그 반응 변수와 공별량 간에 교호 효과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모형 안에, 그러니까 수식 안에 교호 효과를 나타내는 항목이 하나 추가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그것들이 이제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내가 설명한 부분인데 두 개의 검정 통계량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된다라는 거고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원웨이 아노바를 할 때는 자세히 설명했고 투웨이는 그것의 확장으로 했고 또 거기다가 교호 효과가 들어가는 항목을 또 추가로 넣었어요. 그것의 이제 변형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공분산 분석을 할 때 가정인 공별량이 그 반응 변수와 교효과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분산 분석 테이블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항목은 그냥 이 지금의 예제를 하면서 분석을 실행해서 나온 결과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예제로 이런 데이터를 줬는데 이거를 원웨이 아노바와 공분산 분석과 비교를 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어요. 예전에 원웨이 이론 분산 분석과 이원 분산 분석의 결과도 내가 비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반응 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많을 때는 간단하게 내가 보고자 하는 팩트만 가지고, 그러니까 요인만 가지고 분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었어요. 어떤 레스폰스 밸리어블에 영향을 주는 거는 내가 관심 있다고 한 어떤 A 요인만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관심은 없지만 B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A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B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원웨이 아노바보다는 이제 다른 요인이 영향을 줄 것 같을 때는 투웨이 아노바를 하도록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분산 분석, 이론 분산 분석을 하는 것과 반응 변수에 영향을 줄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수치형 독립 변수를 고려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 거예요. 이 데이터는 당뇨병에 걸린 20명의 환자에 대해서 혈당을 낮추는 5개 치료법을 하고 그 효능을 비교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2개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수치, 당뇨병을 나타내는 수치와 또 하나는 트리트먼트 방법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만 있다면 원웨이 아노바를 하겠죠. 당연히 치료법이 5가지니까 5개에서 한 달 수치를 비교하는 거니까. 그래서 분석 방법을 원웨이로 먼저 한번 해보겠어요. 원웨이로 분석하기 전에 데이터를 탐색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했는데 치료법이 5가지고 그 다음에 한 달 후 수치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치료법별로 수치가 좀 다르죠. 5번째 수치가 뭐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뒤로 갈수록 치료법이 이제 1에서 5로 갈수록 이 수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원웨이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결과가 나오겠죠. 이 결과가 그룹별로 치료 방법별로 한 달 후 수치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치료법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라는 결론을 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초기 수치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수치와 한 달 후 수치를 봤더니 초기 수치가 큰 값이었던 사람은 한 달 후 수치도 커요. 얘네들이 굉장히 연관성이 크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본 거는 치료법 간의 초기 수치를 봤어요. 그러니까 치료법이 1에서 5로 갈 때 초기 수치가 또 감소하는 패턴. 그러니까 한 달 후 수치와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한 달 후의 수치가 치료법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는 한 달 후 수치가 아니라 초기의 수치가 이미 달랐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기 수치를 고려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는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서 나온 이 데이터만 갖고 원웨이 아노바를 볼 거예요.
그래서 분석에서 평균 비교, 민 컴패리슨 들어가서 원웨이 안오바를 하게 되면 분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죠. 리스폰스 베리어블은 한 단위 수치가 들어가고 팩터는 치료법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치료법은 1부터 5가 있고 그래서 분석을 하면 분산 분석 테이블이 간단하게 나오죠. 그래서 유효확률 p-value는 0.012. 우린 이걸 갖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공별량에 대한 개념은 없다고 치고 그런 데이터가 내 데이터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 그런 경우도 생겨요. 급하게 연구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엑셀에 정리가 돼야 되는데 분석하려고 하면 이걸 안 했네 뭐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랬다면은 이거는 처리 방법에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처리 방법이 가장 좋은 거를 갖고 뭔가를 시도하겠죠. 그 추후에. 근데 우리는 데이터를 잘 정리했어요. 이 연구자는. 그래서 초기 수치를 측정한 값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 수치를 고려해서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너럴 리니어 모델을 들어가요. 일반 선형 모형. 여기에서 일별량 들어가는 거 이게 뭐였어요? 트웨이 안오버 할 때 들어갔던 메뉴 똑같거든요. 그래서 종속 변수를 한 다로 수치를 넣어요. 그 다음에 모수 요인을 치료법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법 대신에 우리가 또 다른 팩터를 넣었었죠. 트웨이 할 때는 모수 요인이 2개였으니까. 그러니까 치료법과 뭐 성별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한 다로 수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치료법 하나뿐인 팩터는 없고 공별량이라는 항목에다가 초기 수치를 넣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수치 연속형 데이터면서 한 달후 수치, 그러니까 리스폰스 베리어블 여긴 D라고 썼는데 디펜던트 베리어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초기 수치를 넣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모형이라는 걸 설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모형을 정의할 때 치료법에 대한 효과도 봐야 되고 초기 수치도 연관이 있는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공별량에 대한 가정을 봐야 되는 거죠. 공별량의 가정은 뭐였냐면 공별량과 그리고 치료법 간에 교후 효과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후 효과를 나타내는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여기 유형에서 상호작용 또는 이건 교후작용을 얘기하는 건데 그 항목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좀 테이블이 길어지죠. 왜냐하면 팩터도 하나 늘어나고 그 효과의 항목도 늘어나니까. 그럼 우리는 이 테이블에서 먼저 볼 거는 교후 효과가 있는지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공분산 분석을 하는 게 맞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분산 분석을 하는 게 맞는지 교후 효과를 봤더니 0.077이었어요. 이때 가설은 교후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분산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처리마다 공별량의 효과가 동일한지 확인한다. 그런데 이 얘기는 처리와 공별량 사이에 교호작용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존재하지 않는다가 됐죠. 이렇게 되면은 이 항목은 다시 제외하고 분석을 하게 되고 초기 수치는 모형 안에 그대로 넣어줘야 돼요. 공별량으로 고려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분석을 하게 되면 모형을 다시 설정하게 되는데 그 모형 안에서 아까 들어갔던 그 상호 효과, 교후 효과를 나타내는 곱하기로 이어지는 초기 수치하고 치료법을 곱하기로 표시한 그 요인이 빠지게 돼요. 그러고 나서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럼 치료법에 대한 효과, 그 다음에 치료법만 먼저 보면 치료법에 대해서는 치료가 5가지였으니까 자유도가 4고 그 다음에 제곱합, 자유도로 나눠서 평균 제곱합, 그리고 이제 오차항이 나오는 게 있을 텐데 그 오차항으로 나눠서 공정 통계량이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대한 P가 0.192. 다시 말하면은 공별량의 효과를 제어했을 때 처리 방법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웨이 아노바에서 효과가 나타났던 거는 초기 수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후 수치만으로 봤을 때는 처리 방법 5에서 가장 수치가 작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처리 효과가 나타났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초기 수치의 효과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초기 수치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P값만 보자면 0.001로 결국은 그 치료 방법별 초기 수치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이 이미 다르게 시작했기 때문에 한 달 후의 값이 다른 것이지 한 달 후의 값 자체가 달라서 처리 방법별로 효과가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초기 수치의 효과가 0이라는 규모가설이 기각된다. 근데 그러므로 공분산 분석이 적절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공별량을 모형 안에 넣어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건 옵션인데 그러면 치료법별로 그 요약을 하는 그런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리포트를 쓰자면 분석 결과가 들어가기 전에 그 치료 방법별로 그 측정한 값들의 그 평균과 편차를 쓰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받으려면 아웃풋으로 받으려면 옵션으로 들어가서 치료법에 대해서 받아야 하잖아요. 우리는 치료법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그때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와 그러니까 기술 통계와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트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몰라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어떤 원리로 이 값들이 계산되는지 알려주려고 했는데 굳이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계산 방법을 내가 써놓긴 했어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보도록 하고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스만 체크하고 내가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다 화살표를 해놨는데 치료법 1부터 5까지에서 평균 값들이 있어요. 측정한 값들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아니라 스탠다드 에러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라는 그 근거를 제시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실은 이게 멀티플 컴패리즌 할 필요가 없죠. 차이가 없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건 옵션으로 다중 비교를 그냥 넣었어요. 내가 그래서 다중 비교를 LSD로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할 때 SPSS에 들어가서 메뉴를 여러분들이 직접 다 선택하게 되는데 그때 출력법 간의 어떤 측정한 값을 비교할 때 그 멀티플 컴패리즌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LSD로 선택이 되어 있고 이거는 다중 비교를 한 결과예요. 이거는 1A나 2A에서 한 것을 봤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각각의 페어와이즈로 그룹 간의 차이가 있다 없다는 이 박스에 있는 시그니피컨스를 보면 되겠죠. 근데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글로벌하게 아노바를 해서 시그니피컨트하다고 나왔는데 페어와이즈랑 멀티플 컴패리즌 했을 때 시그니피컨스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연구 결과에 그대로 써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다르기 때문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올 때가 종종 있어요. 또 반대로 전체 아노바가 시그니피컨트하지 않게 나왔는데 그러면 사실 멀티플 컴패리즌 할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또 버튼만 클릭하면 결과를 보여주니까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고 나면 또 거기선 시그니피컨트하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그대로 해석을 해줘야 되죠. 나오는 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공별량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초기 수치의 값 때문에 처음에 한 달후 수치가 차이가 있었던 거지 실제로 초기 수치를 고려한다면 한 달후 수치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다중 분석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와 다섯 번째 치료 방법에서 한 달후 수치가 차이가 있었다라는 걸로 나오죠. 이것도 동일한 내용의 예제예요. 세 가지 다이어트 방법을 효과를 비교하는데 아주 똑같은 거죠. 다이어트 후에 체중으로 비교해 보려고 한다. 다이어트 방법은 세 가지예요. 그리고 다이어트 후 체중은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이어트 전 체중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 세 가지 방법에서의 다이어트 체중 후 결과를 비교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공별량을 고려해서 이 사람들이 이 다이어트 전에 체중은 어땠는지 각각의 다이어트 방법별로 그걸 먼저 고려해서 분석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석한 결과를 집어넣고 해석을 해볼 거예요. 지금 다이어트 방법과 다이어트 전 체중 간에 교우 효과가 없어야지 우리가 공분산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가정이 만족되죠. 그래서 0.147로 P가 규모가설을 받아들여요. 그 얘기는 다이어트 방법별로 다이어트 체중이 교우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렇다면 한번 다시 분석을 하는데 그때는 모형 안에서 이런 교호작용을 나타내는 항목을 제외하고 하죠. 그럼 그걸 보기 전에 우리 먼저 위에 테이블을 볼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공분산 분석의 가정을 보기 위해서 교호작용 항목을 집어넣는데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다이어트 방법에 따른 효과는 없는 걸로 나타나요. 그리고 다이어트 전에 체중이 영향이 있었구나.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것만 본다면 결국은 차이가 다이어트 전 체중은 차이가 있었지만 다이어트 후 체중에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교우 효과의 항목을 빼고 분석을 하게 되면은 다이어트 방법이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0.020이라는 P가 나오게 되고 다이어트 전 체중도 여전히 다이어트 방법별로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의미가 있어야 사실은 다이어트 전 체중을 모형에 넣는 것이 맞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분산부성이 타당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공별량의 효과를 제어했을 때, 제어했다는 건 얘가 모형에 같이 들어가서 얘가 설명하는 설명력을 가져가 버렸죠. 그 제어했을 때도 여기는 다이어트 방법의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전 체중의 효과가 0이라는 규모가설이 기각돼서 공분산 분석이 적절하고, 그리고 또 다이어트 방법만 봤을 때도 다이어트 방법에 따른 체중의 효과가 달랐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방법이 효과가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다이어트 방법과 다이어트 전 체중이 여기서는 이때의 가설이 뭐였냐 하면 공분산 분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가설은 이것이 P가 0.05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교우 효과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항목을 제외하고 공분산 분석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P가 0.05보다 작다. 그러니까 가정이 만족되지 않았죠. 그럴 때는 그 항목을 여기다 그냥 집어넣은 채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그럼 교후작용도 존재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유의성을 그대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내가 하는 예에서는 그런 교후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공분산부성의 가정을 만족하는 경우만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석을 하고 난 후에는 다이어트 방법별로 그 체중을 비교하게 되는 그 기술 통계량을 구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터한 항목을 그냥 옵션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요런 절편을 갖는구나 다 방법별로. 그래서 이 정도의 차이가 그룹별로 생긴다. 이런 어떤 수식이 생기거든요. 그거로부터 기술 통계량을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각 그룹별로 다이어트 후 체중의 평균과 표준 오차를 계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2단계를 거쳐서 계산하도록 한 건데 여러분이 요약할 땐 요 가운데 있는 다이어트 후 체중 이것만 가지고선 요 항목을 쓰면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평균은 보통 써요. 그렇다고 해서 요약할 때 스탠다드 에러 잘 쓰지 않는다고 얘기했었어요. 내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분석의 메뉴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Descriptive Statistics, 데이터 탐색에 들어가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메뉴를 이용해서 표준 편차를 넣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다중 비교, 멀티플 컴패리즌 했어요. 다이어트 방법별로 그 다이어트 후 체중의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여기에서 나열된 유의성을 가지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이 데이터 좀 잘 봐두세요. 이 데이터는 나중에 우리가 회귀 분석할 때도 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산모의 흡연 여부에 따라서 신생아의 출생 시 체중에 영향이 있는지 볼 거예요. 그러니까 흡연 여부가 지금 몇 개가 있냐면 0일로만 돼 있어. 그러니까 흡연한다, 하지 않는다로만 되어 있는데 그 그룹에서 출생 시 체중의 차이가 있느냐 이걸 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린 일반적으로 흡연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는 0일, 범주가 2개뿐이 없어요. 그리고 출생 시 체중을 나타내니까 이거는 T 검정해도 타당하겠죠. 그죠? 두 그룹에서의 출생 시 체중을 보는 거예요. T 검정을 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 공부한 이 방법을 모른다면 그런데 사실은 출생 시 체중은 임신 기간하고도 관계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임신 기간은 수치형 데이터예요. 이걸 같이 고려하려면 T 검정으로는 안 되고 아노바로 넘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투웨이 아노바 할 때도 그랬죠. 범주는 2개지만 그런 요인이 2개 이상이 될 때는 아노바로 가야 된다고. T검정으로 할 수가 없죠.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임신 기간을 고려해서 흡연 여부 그룹에서의 출생시 체중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분산 분석이 타당한지 공분산 분석에 대한 가정을 봤어요. 빨간색 박스로 한 거. 이게 흡연 여부와 임신 기간의 관계예요. 임신 기간이 이제 공별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0.558, P값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분산 분석을 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얘가 시그니피컨트 하지 않으니까 다음에 분석할 때 이제 이것만 확인하고 다음에 모델을 설정할 때는 이 교후 효과의 항목은 제외하고 분석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앞에 있는 노랗게 하이라이트 한 부분을 보면 흡연 여부는 출생 시 신생아 체중에 관계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0.802로. 그죠? 그런데 공분산 분석을 실행해서 이 항목을 제외하고 분석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면 흡연 여부에 따른
신생아의 출생시 체중은 차이가 있다. P가 0.000으로 나오죠. 그러고 이제 흡연 여부는 신생아 출생시 체중의 차이가 있다. 또 하나 봐야 될 건 임신 기간도 출생시 체중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별량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응 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흡연 여부뿐 아니라 임신 기간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다 영향이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또 공별량의 효과를 제어했을 때 신생아의 체중은 산모의 흡연과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공별량의 효과가 제어를 했을 때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분석을 할 때 이 안에 임신 기간을 고려했다는 얘기예요. 임신 기간을 고려했을 때 얘가 유의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신생아 출생 시 체중에 흡연 여부만 논다면 이 항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곱합이.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얘가 되게 더 시그니피컨트하게 차이가 있게 나타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제외했을 때도 얘는 차이가 있다라고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리포트할 때는 우리의 연구 목적 자체는 흡연 여부에 따라서 신생아 출생 시 체중의 차이가 있느냐 이거라고 한다면 그걸 리포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꼭 리포트하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으로 쓰게 되는 거죠. 공별량의 효과를 제어했을 때 이 말들은 모용 안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산모의 나이를 넣겠다. 그럼 산모의 나이도 여기다 넣을 수가 있죠. 그럼 산모의 나이와 임신 기간을 고려했을 때, 제어했을 때 신생아의 체중은 산모의 흡연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그 임상 데이터에서 환자에서 어떤 반응 변수를 측정하고자 할 때 그 반응 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연구자가 어떤 예측하는 어떤 요인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예측되는 다양한 요인을 전부 공별량으로 고려해서 분석을 하면 정확한 효과의 차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는 그러면 흡연과 비흡연 안에서의 신생아의 체중과 스탠다드 에러를 요약한 결과가 됩니다.